환자의 체위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환자와 케어자 상호 간에 있어 안전하고 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위험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케어자가 허리가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며 체위를 변환시켰다면 환자는 많은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철저한 기술을 통해 신뢰감을 얻는 것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편안하게 체위 변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힘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체 역학의 지식을 기반으로 벡터 법칙 등과 같은 물리학의 이론을 응용한다면 손가락 하나로도 환자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장면에서는 손가락 하나로 환자의 체위 변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쓰지 않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작에 근거하여 원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다이나믹하게 보이지만 생리적 운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나 케어자에게도 부담이 적고 안전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동작을 하지만 그 동작들을 자세히 보면 돌아눕기, 일어나기, 앉기, 일어서기, 걷기의 5가지 기본 동작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4발로 걷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선 이동의 일부로 보고 걷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생후 1년 내에 인간이 행하는 동작입니다. 한편 노인은 최소의 힘으로 이러한 동작을 행합니다. 즉 보다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일어서는 동작과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어서 주십시오. 양다리를 당겨서 중심을 손 앞으로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일어서 주십시오. 이번에는 머리의 움직임에 주목해 봅시다. 머리는 처음에 한번 무릎 앞으로 나오고 나서 양 다리를 사이에 있는 중심선을 통과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최종적으로 머리는 이 위치에 돌아오는데 직선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도달합니다.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원조할 때 이 머리에 궤적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힘은 필요 없습니다. 위로 잡아당겨도 환자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밑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편안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려 놓습니다. 이 동작은 달리는 기관차의 바퀴축의 움직임과 닮았습니다. 임상 장면에서 일어서는 동작의 원조를 할 때 지금과 같은 원리를 활용합니다. 먼저 양발을 뒤로 당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의 허리를 팔꿈치 관절로 조이듯이 하고 등 뒤에서 양 손가락을 낍니다. 이렇게 양손을 포개 잡으면 두 손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환자의 허리를 손으로 들어 올리려 한다든지 잠옷을 잡으면 환자가 통증을 느끼며 필요 이상의 힘이 들고 케어자도 허리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환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모든 체위 변환에 통하는 원칙입니다. 두 물체의 중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정된 상태에서 적은 힘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이와 같이 확실하게 앉습니다. 어깨에 환자의 얼굴을 얹어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이때 환자는 불완전하게 앞으로 숙여진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무거운 환자라면 같이 넘어지고 맙니다. 낀 손으로 상대의 허리를 밀듯이 휘어지게 한다면 선 자세가 안정됩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포인트는 다리를 뒤로 당겨 벌려놓고 양 손가락을 끼면서 잡고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게 하며 허리를 밀어 안정된 선 자세를 취하는 4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봅시다. 한번 일어나 봐주세요. 한 번 더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체력이 있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약간 비틀어 옆으로 하고 나서 팔꿈치를 지렛대로 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자기 이불이나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목할 점은 밑에 있는 팔꿈치와 머리의 움직임입니다. 일어날 때 여기까지 팔꿈치가 침대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팔꿈치를 지렛대로 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의 움직임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조할 때 이렇게 머리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해 봅시다. 먼저 왼손을 밑으로 집어넣어 중관절로 목을 지탱시키면서 견갑골을 잡습니다. 케어자는 이와 같이 허리를 돌려 환자의 발 쪽으로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어넣은 팔꿈치를 지렛대로 하여 환자를 옆으로 향하게 합니다. 부채를 접듯이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합니다. 환자의 우측 팔꿈치를 약간 밑을 눌러 그곳을 지렛대로 하여 곡선을 그리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팔에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만 똑바로 일으키는 것과 곡선을 그리면서 일으키는 것과는 케어자의 허리 부담은 전혀 틀립니다.
한 번 더 연속 동작을 보십시오. 포인트는 지렛대의 원리를 두 곳에서 사용하며 곡선을 그리면서 상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원조의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반원조의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왼편 마비의 환자를 가정하여 반원조를 해보겠습니다. 마비된 쪽에는 핑크빛의 밴드를 끼웠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동작을 해봅시다. 저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세요. 팔을 포개어 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원조하겠습니다. 팔을 바꾸어 왼쪽 손목을 밑에서 잡아주세요. 비스듬히 아래로 당겨주세요. 오른쪽 팔꿈치를 지렛대로 하여 일어나 주세요. 원조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조하는 곳은 마비된 다리에 무릎을 세워 유지시킬 때와 마지막에 상체를 일으킬 때만입니다. 이번에는 원조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원조, 반원조를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납시다. 오른쪽으로 향하세요. 팔을 포개어 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오른쪽 팔을 왼쪽 다리에 걸어 넘깁니다. 왼 손목을 밑에서 잡아 비스듬히 아래로 당겨주세요. 오른쪽 팔꿈치를 지렛대로 하여 일어나세요. 이와 같이 전원조도 반원조도 원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조의 경우나 반원조의 경우에도 말을 하면서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소개해드리는 체의 변화는 모두 자립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환자는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체의 변환에 있어서 사람의 자연스러운 동작, 특히 머리의 움직임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렇게 머리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마치 환자가 자신이 움직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 머리의 움직임을 가르쳐주면 양손과 양다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목의 힘과 배의 힘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손과 양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배힘과 머리의 움직임만으로 일어나 봅시다. 제 손가락을 보면서 일어나 봅시다. 얼굴을 들어주세요. 일어나셨군요.
양손, 양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편마비 환자가 누운 채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병원 침대에는 이런 끈이 붙어 있지요. 재활의 의미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끈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이 있다면 끈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침대 옆에 이 정도의 짧은 끈을 메어주면 편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편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침대 옆에 끈을 매달면 됩니다. 확실히 당겨서 옆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놓으세요. 오른쪽 팔꿈치를 지렛대로 하여 일어나세요. 자연스러운 동작을 알고 그 동작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야근 등으로 케어자가 혼자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체위 변환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적은 시간에 많은 환자의 체위를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알고 체위 변환의 기본을 철저히 몸에 익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 수평 이동 등의 기본적인 체위 변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실제로 본인이 해보십시오. 환자 역도 체험하여 보십시오. 원조하는 자가 편하면 원조받는 사람도 편하고 안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